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의 폐악질이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자유시민의 저항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조금씩 이제 형성해서 걸음마 단계를 지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특히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인들, 전문인들의 저항인데요. 지금 정교모,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200명 조직, 여기서 이번 8.15를 맞이해서 이 문재인 586 집단의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시민 저항을 다짐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입니다. 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정교모에서 핵심적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 저희의 고정 패널 게스트 경기대학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잘구독로 말씀은 그래도 제가 또 드려야 돼. 네. 예.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근무를 낱낱이 밝히는 책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서명해서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이 정교모 서명에 앞서서 지금 저희의 그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큰 구도를 한번 저희가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짚어보면서 이번 서명이 어떤 그 데서 자리매김하고 있나를 먼저 짚고서 바로 서명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제일 큰 것부터 합시다. 운명과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표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 승리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미중 전쟁이 급가속될 뿐만 아니라 거의 치료의 변화까지도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해체까지. 인민해방군 체제의 해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내포된 게 북한을 유엔의 이름으로 접수 해방하고 거기에 주력은 미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과 세계 질서가 이제 아주 요동을 치고 있죠. 그렇죠. 그게 큰 한 축이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문팔육은 어떤 이제 그 반응 내지 어떤 지금 대응?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땜빵질을 한다고 멘붕이죠 멘붕으로 봐야죠. 밖에는 자기들이 애초에 집권하면서 상정했던 기본 구도가 지금 다 흔들리고 하나도 유리한 게 없어요. 처음에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트럼프가 탄핵될 거로 봤을 거예요. 탄핵되거나 무력화되거나. 무력화되거나. 그리고 미중 전쟁은 그 당시에는 아직 수면에 전혀 안 올라왔죠. 2017년 5월이니까 트럼프 성향이 미중 전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 봐야. 그럼 그렇죠. 그래 그리고 봐야. 이제 민주당이다, NYT다, 워싱턴에 이제 세계를 지고 흔드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그 힘, 이제 그런 상황 같으면 충분히 그 기만도 가능하고 이쪽에서 대북 대북 일면도 정책 중국한테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이전하는 탈미 접종하는 것까지도 막판에 가능할 거다라고 아마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자꾸 안 좋아가면서 적응을 하는 방법은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인 패권, 그걸 유사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초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헌법은 또 한꺼번에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국민투표가도 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헌법을 마비를 시키고 기존에 이제 촛불혁명 정부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그 사실 파괴와 해체인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헌은 조금 놔두고 개헌을 우회해서 하위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마비를 시키는
요번에 부동산 입법 같은 것도 대부분이 이게 반환법인데.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 침해니까. 자기들이 뭐 지금 헌법 기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헌법 기관들 전체가 거의 대통령 권력에 그냥 완전히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네네. 아주 충실한 충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법을 양산하는 체제가 양산해도 하루 이틀 만에 막 법을 상정해서부터 실행까지 이틀 걸리는 그런 악법 초스피드 양산 공장이 됐죠. 이번에 선거에 대한 정당성 부정 의혹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의석이 180석을 만들었으니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래도 좀 폼이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 뭐 이혼이다 이거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좀 못 먹어도 고옵니다. 그런데 이제 안희정 물론 미투지만 안희정 제거.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도 거의 제거될 뻔했고 노회찬도 그다음에 노회찬은 뭐 이제 그 급수가 떨어지니까 백을 해도 그다음에 박원순이 결과적으로 제거됐고 이런 것들 보면 내부가 별로 순탄치 않다고 봐야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밖에 상황 안 좋아지고 내부적으로 자기 그 지금까지 상당히 무리하게 했던 것들을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가 여러 그룹으로 나눠지고 균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자기들 통치력 혹은 세력의 힘의 이 분열 원심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 좀 꼽아주시죠. 내부가 왜 분열되고 원심력이 작용하는지. 사실 지금 백모 박성윤 씨만이 할 수 있는 관찰인데 사실은 주사파라고 하는 게 북의 대남 통전 전략이든 보면은 절대 남노당을 안 키우잖아요. 통합된 하나의 세력을 안 키워왔죠. 안 키우고 계속 벌칙 구조로 해가지고 개발화시켜서 관리를 해왔죠. 그걸 이제 참 아름다운 벌칙 구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실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의해서 다양한 그 일종의 이 관이 존재하죠. 명령이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항을 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보면 저게 자칫하면은 조금 위기에 부닥치면은 엄청난 사실은 원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년 전까지 이 벌칙 구조가 절대적이었다고 봐요. 20년 전이면 이제 그 무렵이 DJ가 집권할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DJ 집권하고 나서 워낙 이 주사파 출신들이 전면에 너무 많은 숫자가 등장해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20년 전쯤에 논의 구조가 좀 만들어졌을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그렇죠. 그러더라도 원래 뿌리가 서로 배타적인 작은 그룹으로 존재한 뿌리거든요. 이게 원래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타적으로 작게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혹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전국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어도 그 내부 골이 깊죠. 깊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상대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새 조중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폭로가 이쪽 뭐 자유보수 진영에서 취재해서 나오는 폭로도 있겠지만 뭐 옵티머스 관련 무슨 청와대 무슨 행정관에 관련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견제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음해, 견제, 정보 제공.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더 문제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평양이 이 남쪽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만정이 다 떨어졌거든. 그렇죠. 자기 새끼인 줄 알았더니 대가리 굵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스크럼 짜고서 전부 시진핑한테 몰려가서 평양을 왕따를 시킨 거 아니오. 그게 아마 평양도 오해를 했을 거예요. 쟤들이 주사파다 해가지고 그렇지. 주사파다 해가지고 키워주면은 자기한테 갖다 바칠 줄 알았는데 주사파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종북이 아니라 종족이 되는 거야. 이 자식들 말이야 뭐 해가지고 통일조국의 그 연방제 통일의 과업을 이룩하는 충직한 부하라고 또
명령을 수명을 해서 네. 명을 받자 수명을 받자 없고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부터 야 우리가 여기서 뭐 해가지고 갖다 바칠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그걸 권력을 계속 지속할 거다. 왜 우리가 내심으로 그게 널널해요 그 생각에. 그렇지. 내가 뭐 김일성 장학 좀 받았기로서니 내가 젊었을 때 평양방송 좀 듣고 난수표 좀 만지작거렸기로서니 내가 간첩 만나가지고 같이 좀 노닥거렸으니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저런 열악한 저기 너희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 받잡고 살랴 뭐 이렇게 너희 그냥 동생으로 못 사는 동생으로 챙겨서는 가줄게. 뭐 거의 그런 멘탈이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큰 중국이 네. 이게 뒤에서 딱 후견을 봐주니까. 네, 중국과 이익도 솔솔하고. 네, 중국과 직방 라인을 뚫었죠. 직방 라인을 뚫으니까 이익도 솔솔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다가 야 우리 열심히 하긴 하고 좀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뭐 유엔이 지금 골치 아프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과 우리 내부에다가 근데 저기 박지원 씨를 박는다든지 인영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상으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네, 너희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주사파 중에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제일 그래도 뭐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석기입니다. 충직해 일단. 우선 지하에 모아가지고 행령. 남들은 다 그냥 다 주사파 출신들 다 땀만 먹고 고무실 거꾸로 돌려 신고 혹은 고무실 중국향으로 돌려 신고 평양향이 아니라 중국향으로 고무실 돌려 신고 이제 한반도에 큰형 노릇하겠다. 우리가 평양은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뭐 형제 못 사는 형제 정도다. 뭐 이렇게 남들은 분위기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의 이석기 동무만은 평양을 받잡고 약간 후배 세대가 되는데 사실 내가 순진한 질문이지만 같이 만나서 소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아니 뭐 그쪽 진영? 아니 주사파 출신? 주사파 출신고 상당히 아주 위계도 있고 한 그 친구한테. 예, 주사파 출신인데 지금 뭐 지위도 좀 있고. 지위도 있고. 네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타락한 부르주아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과연 네 새끼 키우고 너 가족 경영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네가 지금 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쪽 세계로 전혀 다른데 좀 뭐 불편하지 않니?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뭐 해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해서 평양에 우리가 뭐 이거 말아 먹어서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게 개인적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는 그 주사파 출신들의 그 권력 상층부 혹은 뭐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내심이에요. 그 대신에 아주 철저하게 존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겉으로는 우리가 기여하면은 통일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국 우리 주도권은 남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주도권을 패권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북에도 그런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 우리가 박헌영이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냉면이 목구멍으로 쳐넘어가냐 이것들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재용 회장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게 주사파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포기한 건데 평양이 포기하는 거죠. 남쪽을 거중 조정하는 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남쪽의 그 주사파 소그룹들 사이에 알력과 균열이 생길 때 이걸 거중 조정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없죠. 예. 그럼 중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뭐 이 와중에 뭐 영사관까지 지금 쫓겨나는 와중에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세세한 대남 공작을 할 수 없을 거다. 아직 공식적인 법률을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은 공산당 들어올 때 막겠다라고 하는 그게 인구 가족까지 다 치면 한 3억 되는데. 미국이. 그거 한마디로 중국의 기본
그 중국의 폴리티컬 레짐 자체가 말하자면 와해될 수 있는 딱 그 예고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지 남쪽을 밀어주고 뭐 하고 지금 뭐 그런 남쪽에 대해서 세세한 그런 세세한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저기 공작인데 저런 공작을 전면적으로 할 정신머리가 없을 거다. 아마 선거할 때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새겨 들으십시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조중동과 같은 이제 수구 기득권은 어떤 포지셔닝일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문팔육을 지금 공격을 하죠.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문명과 세계 질서가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저러면 문팔육 망하는데 하니까 이제 만만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팔육.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문명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박수치면서 열렬히 지지하는 거냐?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다가도 또 어깃장도 놓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다가 어깃장 놓고. 그때 보니까 좀 그거 해요. 헷갈려요. 기회주의도 일관성 있는 기회주의가 있고 편의적 혹은 적자적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편의적으로 기회주의적 세계관을 그러니까 정신 이중인격 같아. 네.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는 역시 트럼프 잘하고 있어. 역시 미국이야 이랬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미중 전쟁 택도 없어. 역시 시진핑이야 이랬다가 또 이쪽 와서 이러고. 이 사람들 인격이 하나가 아니야. 인격이 둘이야. 수국이 듣고. 물론 뭐 조직이니까 그 사주 우리가 뭐 아무래도 상업적인 언론이니까 사주나 저 위에 또 그 하고 그다음에 뭐 개별 기자들하고 뭐 그런 부분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은 취재의 어떤 노선 여기에 우리한테 그게 읽혀질 정도로 지금 이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 장애. 다중인격 장애야. 장애 맞죠? 예, 최소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수구 기득권 언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눈치는 있으니까 이거 문팔육 망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면서 문팔육이 망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탐심은 또 아주 목구멍 끝까지 차 있죠. 사실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가 아니라 탐심이 목구멍 끝까지 차 있죠. 원래 극단적인 뭐 몽테스키의 참주 이야기, 뭐 전체주의 하는데 되게 이게 독재가 심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1선의 지식인은 언론이 나와서 그 문제를 리더해서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지금 상황은 안 되고 그렇다고 부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한 상황 그러니까 문팔육이 지금 취약하고 이게 저항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가 보이면 왕창 나왔다가 그리고 그 반대로 또 한쪽으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또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포스트 그러니까 전체주의 이후에 포스트 혁명 이후에 그 정치적 지분은 계속 계산을 하면서 자기들 딴에는 계속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노답인 게 아니 한반도 분단 상황이 붕괴한다 이거예요. 북한에 접수 해방이 되고 북한이 자유조선을 향해서 나간다. 이러면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회정치적 독점적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탄핵 때부터 얽힌 그 비리가 전비라 그러죠. 과거의 비리가 이제 다 밝아져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저기 인격살인에 대한 그 저기 명예훼손 보상금만 돈으로만 따져도 수천억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는 구조와 한반도 정치의 아주 오래된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명, 세계 문명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은 마찰을 일으키는데 문명이 훨씬 더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이 구조가 우리 내부의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명이 구조를
말하자면은 대체하는 상황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네. 우리 내부의 구조나 혹은 지속이나 관성 이 부분하고 문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찰하고 개선하기를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수고 기득권이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집단을 한 발 한 발 우리 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이게 조중동이 됐든 혹은 야당 정치인이 됐든 한 발 한 발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는 인격이 워낙 바닥이라 그런 걸 못하고 그지 조성한 저는 열심히 하죠. 그래서 내가 침투도 하고 그러는데 침투 아니 이건 뭐 좋은 의미로 다 우리가 저기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윤 총장이 좋은 말을 했대요. 이 검찰마저도 설득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현대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설득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The power to persuade. 네. 그거는 단순히 이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리더십은 power to persuade가 존재를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힘이에요. 그렇죠, 학습. 퍼스웨이전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진실을,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학습하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습의 힘이지.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몬테스키에나 그전에 또 마키아벨리 뭐 하면서 이제 대개 혼합정인데 디모크라시가 사실은 모브크라시로 때의 정치, 우중 정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리더가 설득 권력을 잘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수의 정치 아닙니까 우선. 그래서 그 거의 하프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반대자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은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타협도 하고 그다음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발휘를 해서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반대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민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의 설득 권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뭐 했는데 이제는 전체주의로 들어왔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와이스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설득 권력 제로였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마이너스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설득이 아니고 진실을 알려주고 그렇죠. 그 진실을 자기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직면하는 그 태도, 그 관점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건데 그냥 설득이 아니라 뭐 악마적 거짓을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세뇌 탈출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면 백모 당신 말이 맞긴 한데 이제 당신이 원하는 혹은 당신이 비전잉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 발전이 있으려면 결국 국민들 대다수가 어떤 그런 그 개인으로 참된 개인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맞습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지금 그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비전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빅 전제 위에 서 있어요 이 문명이. 그렇죠.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빅 전제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이게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의 빅 전제이기도 하고. 프로테스탄티즘 그 위클리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밭 가는 목동도 대주교만큼 그런 신앙의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뚫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다라고 얘기한 게 위클리프예요. 14세기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신과 나라는 그런 영적 체험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교회라는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현대 문명 자체가 한 개인의 그 학습 능력, 특히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낙관.
바탕한 문명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예, 그 문명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가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그 바탕에는 네. 우리 개개인이 진실을 향해서 이 안테나가 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터무니없는 낙관이 깔려 있는 거라고. 이 낙관에 베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베팅치고는 기막힌 베팅 아닌가? 그렇죠. 아니, 도박을 하려면 이 정도 급은 돼야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주창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투를 하려면 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몽을 하려고 그러면은 앞서서 이 말하자면은 비전을 설정을 하는 또 세력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소송인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일반화가 됐잖아요. 딱 3년입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10년. 아, 그렇죠. 10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건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포멀리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보고 3년을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건 맞다. 이제 식자층에선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상당히 널리 쓰이죠. 정당에서도 쓰고. 그리고 주사파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뭐 그냥 교양인 시민, 우리 중산층, 생활인들도 전체주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주의가 어떤 악마적인 역할, 재앙을 이끄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체 이후부터는 그게 그냥 막 습관이 버리고 또 PC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는 20세기 이후에 가장 인류가 경계해야 될 정치체죠. 자, 그래서 이제 저 4개 축 중에 이제 제일 미약한 축인데 이게 뭐 지금 씨앗 단계인지 뭐 형성 단계인지 걸음마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자유보수 진영 우리가 속하니 참 미약하죠 지금은. 이 자유보수 진영은 지금 굉장히 미약한데 저게 흐름이 결국 한 둘로 정리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다 한국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지식인 그룹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이제 교수가 몇천 명이 나와서 이 정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전문직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지금 국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no, fundamentally no를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 쪽에 단순히 그냥 뭐 전문 어느 부분이 이게 틀렸다 이런 데는 이런 그리고 말하면 교정적 말하자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칭얼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아니야. 당신의 존재성은 독재야. 전체주의야. 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categorical negatio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 근본적 부정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너희는 총체적 근본적으로 부정돼야 될 존재야라는 관점의 지식인 흐름이 나왔고, 그게 나왔고, 또한 그런 관점의 유권자 흐름이 나왔고. 그렇죠. 내가 뭐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영감 나으리 국회의원 나으리 뭐 하고 뭐 내가 필요하면 가서 민원 좀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무지막지한 전행을 당하는 게 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구나. 지역구에서, 선거구에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I am the master. 내가 그냥 그게 이제 유권자 운동의 기본 정신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정교모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 6,200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번 8.15 72주년을 맞이해서 성명서를 걸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죠. 이게 이제 반전체주의 시민저항 서명 운동이죠. 그렇죠.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일단 취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근사하게 읽어주십시오.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회복과 헌법 수호, 신문명 압류의 시대적 대의와 책임을 선언하고자 하는 정규모 제3차 시국선언서 서명 참여에 초대합니다. 예. 거기 이제 www.forjustice.kr/84 여기로 그냥 가시면 저기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정규모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정규모 하시면. 근데 정규모 홈페이지에 저 서명으로 들어가는 버튼이 아직 없던데? 아직 없어요. 아마 들어가면 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한다. 예예. 그 버튼이 생기면은 예. 그 버튼으로 가시고 예. 버튼이 없으면 바로 저렇게 그 주소창에 치시면 예. 바로 가십니다. 서명 페이지로. 예. 이제 서명서의 그 전문이 한 3페이지 되는데 모든 좋은 글이 그렇듯이 첫 모두의 핵심 안고가 딱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부위가. 그래서 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고. 그래서 그 핵심 그 모두의 그 저 딱 두 패러그래프에 사실 이 선언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으나 문재인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자유, 더 고른 평등, 더 높은 번영의 유토피아 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 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인 비정상 반문명의 문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음을 단언한다. 예. 2.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창안 표방한 바 있는데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며 그 권력을 자기 세력 기반 확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총통제 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초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형에 지나지 않음을 고발한다. 교수님들이 쓰신 거라 좀 이제 이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묵직하죠. 그래서 오늘 요 두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몇 분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이 선언문에 내포된 뜻이 뭐냐면 저 생성적 권력 아까 아주 그런 단어가 처음부터 사용됐죠. 그게 그러니까 언제 등장했어요? 문재인이가 언제 썼어요? 취임식하고 네네. 바로 돌아서서 이게 이제 그게 없었잖아요. 급하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시기가 없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촛불 혁명 정부를 선언을 하면서 아마 한 일주일 좀 뒤에 일주일도 뭐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취임하고 문재인 지금 네이버나 치시면 다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페이지, 8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8페이지, 8쪽에 저 용어가 나온다 이거죠. 그걸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사실 그때 전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생성적 권력이란 단어. 그리고 주권자 민주주의도 그 둘 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정치학 용어가 아니죠. 아니고 그건 히틀러 나치의 개념입니다. 히틀러 나치의 용어지. 그러니까 이게 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국민들에게 수사로서 주권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거를 루소나 로베스피에르로 이야기하는 단일체 추상적 의미의 주권이라는 건 주권자 이건 달라요. 총체적 개념의 주권자라 하면 그건 바로 전체주의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권이라 그러면 sovereignty인데 주권자라는 영어가 없잖아. 없어요. 주권자라는 그러니까 the total body embodying the collective sovereignty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 주권으로 이루어진 전체적 실체. 그러니까 주권자인데 주권자라는 단어가 그게 정상적 정치학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권자가 존재하고 그 주권자가 행하는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걔들은 그걸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이제 썰레빠를 쳐놓고 이 주권자 민주주의의 핵심 코드가 생성적 권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무시무시한 단어 아니에요. 무시무시하죠. 권력. 그러니까 8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그냥 친절하게 도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권력. 네. 그다음에 촛불혁명정부의 민주주의와 권력. 네. 민주주의 개념은 사실 주권자 민주주의, 사실 국민민주주의, 뭐 시민민주주의 이런 건 다 통해요. 근데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총통을 의미합니다. 주권자라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주권자 정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정치학적 개념은 없는데 주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일반 저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 뭐 people, nation 혹은 뭐 citizen 이걸 다 선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주권자라는 개념은 사실상 총통을 의미해요. 예, 그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리고 생성적 권력은 그다음에 그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때 생성적 권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게 아니고 기왕까지는 그걸 말하자면은 발전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대표된 권력이 운영하, 즉 대의제가 종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대의제의 종식. 그러니까 대의제의 종식하고 대의제가 바로 representative democracy가 그렇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핵심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그거가 아니라 생성적 권력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의제잖아요. 대의제죠.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대의제가 아니라 권력이 그 자체로서 권력을 강화해 간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생성적 권력은 오토 제너러티브 저를 선언한 순간 전체주의예요. 모든 말하자면 근데 현대 문명이 만들었던 권력의 개념을 다 대의제 일어나시켜버립니다. 민주주의를 다 없애는 거예요. 총통제로 다 일어나시키는 겁니다. 저 문건 그러니까 그 국정운영 계획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거고 8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그 문건의 저 표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밝힌 최초의 학자는 누굽니까? 접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우리 노재봉 전 교수님하고 우리 전 총리 겸 교수 이제 계속 석학이시죠. 매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쭉 이제 촛불 그 시위 운동 뭐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정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새로 쓴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 이거는 바로 전체주의 권력을 이미 정부 초기에 출범을 하면서 적어놨.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어디 딱 어디 딱 숨겨 책갈피 어느 뒤에 딱 숨겨 놓았는데 사실상 모든 독재는 그러니까 촛불혁명 정부는 그 대상 혁명의 대상을 대한민국으로 하고 즉 대한민국을 해체하게 자기들의 마음 맞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수단으로서 권력은 대표된 권력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생성적 권력으로 위로부터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홍위병 마오나 그다음에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나 동일한 권력 개념이다.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말하자면 체제 변경이다. 그래서 탄핵은 저쪽에서 탄핵을 한 거는 단순히 이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전체를 탄핵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획되고 권력까지 획득하고 전체주의적 권력 개념을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딱 끼워 넣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쪽들 그 48페이지 49페이지에 썼는데 이거는 초국가주의적 독재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권자라는 개념하고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블루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초국가적인 아주 흉악한 개념이다라고 이미 3년 전에 책을 쓰셔서 말씀하셨다. 예, 그렇죠.
자,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문팔육 집단은 처음부터 전체주의를 기획하고 탐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난 참 이 사람들은 10계명도 들려줄 가치가 없어. 10계명에 보면 네. Do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이웃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 그건 남의 거 탐하는 게 이 코베팅이거든. 코베팅, 그렇죠. 코벳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코벳 토탈리테리아니즘이야. 그렇죠. 전체주의를 탐하는 거야 세상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 백주대낮에 21세기에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서 나 웃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예. 온 거는 분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 과연 얘들이 어떤 그 컨셉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예. 이 반지의 제왕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판타지를 딱 확립시킨 양대 작품이고 하나 꼽으면 반지의 제왕 꼽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 작품이 이 히틀러 스탈린 체제 비판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작품이야말로 전체주의 비판 작품인데 이 작품을 쓴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톨킨. 톨킨이 이 작품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영어로 참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국말은 읽어주세요. 예. 영어로 하면 The story is cast in terms of a good side and a bad side. Beauty against ruthless ugliness. Tyranny against kingship. Moderated freedom with consent against compulsion that has long lost any object save mere power and so on. 반지의 제왕은 선과 악의 싸움, 아름다움과 잔혹한 추악함 사이의 싸움, 폭정과 지도력의 싸움, 권력 그 자체의 강화에 의한 일체의 다른 목적을 상실한 폭정에 대한 절제와 연대로 엮인 자유인의 싸움을 다뤘다. 그 갈로 부분은 사실 저걸 좀 넣어야 정확한 그 아니요, 그 원래 그 뜻이에요. 네, 원래 근데 그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를 이 사람은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권력 그 자체의 강화. 그렇죠. 그겁니다. 권력이 국가 권력 자체의 무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태를 전체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생성적 권력이야. 그렇죠. 이게 주권자 체제고. 그렇죠. 주권자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권자가 베스트고 그러니까 민주는 수단이에요. 그 주권자라는 게 결국은 일반 국민이 아니고 권력체 그 자체. 권력체 그 자체입니다. 예, 권력체 그 자체가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는 뭐 피바다를 통해서든 막 국가 권력을 강화해가는 거. 예. 그렇죠, 그거죠. 천지사방을 QR로 도배하고. 그렇죠. 예. 이상한.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권력을 이런 식으로 강화. 그러니까 권력 그 자체의 무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권력. 이게 전체주의 징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용어 그러니까 생성적 권력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처음부터 전체주의를 기획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작년에 우리가 저기 공수처 할 때 우리 상식이나 절차적 그 국회에서의 절차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사기를 쳐서 상대방을 꼬시고 그래서 우군에 종사하도록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그냥 잔혹하게 그 배제시켜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되지만은 사실 범죄를 공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죄는 그 엄한 기자한테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 즉 이게 완전히 거짓과 음모와 공작이 그 자체가 돼요. 그 권력 자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이고. 그다음에 그게 저기 권력이고. 그런 힘이 거죠. 권력이고 힘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세상사의 일들을 자기들 권력적 필요에 의해서 조작하겠다는 거죠. 비틀고 왜곡하고 짓밟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전체주의 체제와 일반적 독재, 일반적 폭군은 굉장히 크게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적 폭군은
집단에는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렇죠. 전체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권력은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예, 권력 그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마성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는 일정한 운동, 권력, 자기가 주관적으로 혹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해진 운동의 모든 부분을 전체화시켜서 썰어 넣어서 무한한 권력으로 소위 운동의 바퀴를 돌리는 그 방식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 겉으로 보면 어린애들이 읽는 그 판타지, 소년들이 읽는 판타지 같은 책이지만 실제로 그걸 영어 한 700페이지 된 영어 소설을 진짜로 읽어보면 굉장한 철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많고요. 이 철학적인 그 톨킨의 철학적 백그라운드를 하려면 톨킨 서한집을 봐야 돼요. 번역 안 돼 있을 겁니다. 번역 안 돼 있습니다. Letters of Tolkien이라고 톨킨 서한집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이걸 썼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서한집의 다른 구조를 제가 또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좀 한글로 다시 해주세요. In my story, Sauron represents a near an approach to the wholly evil will as is possible. He had gone the way of all tyrants, beginning well, at least on the level that while desiring to order all things according to his own wisdom, he still at first considered the economic well-being of other inhabitants of the earth. But he went further than human tyrants in pride and the lust for domination, being in origin an immortal angelic spirit. 반지의 제왕에서 악의 지배자 샤오론은 악령의 여지 화신 그 자체이다. 이는 일반적 폭정 지배자와 다르다. 일반적 폭정 지배자들은 자기 딴에는 백성의 삶을 개선한답시고 폭정을 한다. 그러나 사오론의 경우 자기 정당성에 관한 확신과 권력 지배력에 있어서 일반적 폭군을 넘어섰다. 샤오론은 천사가 구렁텅이로 타락해서 만들어진 악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참 이 시스템이 그런 악마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1인 독재 시스템하고 다르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아렌트가 몽테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전제, 어떤 참주, 참주정, 어떤 티러니, 어떤 타이런트, 그때 전제라는 건 티러니예요. 하고 비교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전체주의이다. 전체주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정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건 악마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를 끊임없이 권력이 정의와 진리를 강제하는데 그건 사실은 불의와 거짓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건 뭐 스탈린 전체주의나 나치 전체주의나 똑같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뭐 조작하고 세뇌하고 근데 박정희 우리 유신 독재를 전체주의적 독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권위주의지 그냥 일반 독재예요. 일반 독재고 개발과 안보 위기, 그렇죠. 경제 및 경제 서지후 그걸 안보 위기 속에서 정확한 사회과학적으로 그냥 개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이 최우선적인 국가적 삶의 국민의 삶, 국가의 저는 안보 독재라고 불러요. 뭐 어쨌든 개발 이전에 그때가 대한민국이 명운이 왔다 갔다 할 때야. 키신저가 까딱하면은 지금 모택동한테 그렇죠. 대한민국 팔아먹게 생길 판이에요. 이제 왠지 개발을 좋아하는 게 그 용어를 쓴 사람이 차마츠 존슨이라고 일본 전공자니까 일본의 케이스를 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런 것은 어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재인데 전체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국민은 사상으로 무장한 나치당원이나 헌신적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사실과 픽션 사이의 경계, 진실과 거짓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개돼지라고 그러죠. 이야말로 이런 체제가 최고로 꼽는 국민이다. 즉 다중, 대중, 폭민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는 하나 아렌트죠. 전체주의를 예, 이제 최초로 정치 철학적으로 제대로 규정한 아주 제일 완벽하고 제일 포괄적으로 했죠. 근데 전체주의란 단어를 최초로 박아놓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책에서 일본 일제 텐노 전체주의의 국민 심리를 분석한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영어 책을 쓰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운암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책에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제대로 받고 한 국가 한 케이스 일제 텐노 전체주의의 국민 심리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7천만 명짜리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쟁 기계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워머신 일제를. 자, 하나 아렌트 쓴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The ideal subject of totalitarian rule.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국민, 신민이라는 것은 is not the convinced Nazi,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중무장한 나치, 혹은 the dedicated communist, 헌신적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not. But people for whom the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fiction, 그러니까 사실과 픽션 사이의 구분, 그다음에 true and false, 진실과 거짓 사이의 구분이 no longer exists, 이미 사라진 일반 사람들이야말로 사실과 저기 뭐 픽션도 구분 못하고 거짓과 진실과 거짓도 구분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전체주의 체제의 최고의 국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정말 제가 나도 뭐 아른트를 다시 읽으면서 뭐 했는데 그런 그 챕터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엘리트와 폭민, 갈로 대중의 일시적 동맹입니다. 이제 전체주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갈 때, 근데 획득하고 나면은 그 동맹이 깨집니다. 엘리트는 주권자가 되고, 소위 권력을 무한 생성하는 소위 주인이 되고, 폭민은 개돼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은 이제 전체 이제 권력을 획득했으니까 우리 전체를 이제 개돼지로 막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평균 연소득 3만 달러짜리 지금 개돼지.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이건 아닌데라고 이제 정신을 차린 이제 뒤늦게 이제 막 지금 뒤늦게 여기저기서 지금 진상이 나오죠. 자, 이런 전체주의랑 싸울 때는 그럼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바로 진실이죠. 진실이 최고의 무기라고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저 시드니 후크라고 미국의 사실은 저 시드니 후크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아, 그랬죠. 커뮤니스트였고 상당한 뭐 저기 운동을 주도했던 탁월한 사상가고 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전향을 했구나.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 디모크라시,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 존중 마인드가 깨지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드니 후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제가 영어로 근사하게 읽을 테니까 또 우리 조 박사님 해주세요. In contrast to totalitarianism, democracy can face and live with the truth about itself. 전체주의는 진실을 직면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진실을 직면할 뿐 아니라 진실에 의해 유지된다. 이때 최상의 진실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이다. 그래서 개인 존엄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인 존엄, 진실 존중. 이게 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습속, 모리즈. 영어로 모리즈라고 읽어요. 불어는 어떻게 해요? 메르. 오케이. 똑같이 MORES. 그 습속, 그 행태가 뼛속에 박혀야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그 유지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퍼블릭 스피로, 그러니까 공적 영역으로 서로 알아보는, 서로 안더스탠딩하는 그런 공통성을 갖죠.
자,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럼 쟤들이 진짜 전체주의냐? 정말 악마성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짝퉁이라고 봐요. 전체주의 입장에서 봐도 짝퉁이에요. 사실은 뭐 주사파라고 하는 게 평양을 지령을 받고 한 거고 그런 철학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수로를 해서 일종의 아까 폭민 다중을 끌어모으기 위한 아주 약삭빠른 지배력이 강한 그래서 전 짝퉁 엘리트들이죠. 예, 아주 그 제가 구역질이 나는 건 악마는 아무나 하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를 입을 자격이 문 팔려고 프라다를 입는다. 근데 그러네. 그럴 정도로. 네, 근데 사람들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잘 안 봤죠.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지루하고. 제목만 좀 섹시하죠. 섹시하죠. 예, 예. 그 저기 뭐야 악마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피바다에서 태어나 피바다를 탐하거든요. 네. 어두컴 컴만드에서 시뻘건 네, 그 어느 정도 피바다냐면 이게 소련 전체주의와 나치 독일 전체주의는 세계 제1차 대전 피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실제 내가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실존적 피바다인데 피바다예요. 이게 그냥 전쟁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세계 제1차 대전 무렵은 이 유럽인들이 자기들만 제대로 된 인류, 뭐 문명이고 시빌리제이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류 되다만 인간들이고 문명이 아닌데야. 1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유럽인들의 관점이 유럽인들의 관점이 자기들만 문명이에요. 그렇죠. 문명자. 그런데 문명자들끼리 서로 염소가스 틀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문명에 대한 피바다와 함께 그 인간과 문명에 대한 전체 기준, 가치 기준이 다 몰락해버려요. 다 몰락해버죠. 그러니까 환멸.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 우월감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세계를 문명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했던 유럽이 그게 전체가 그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럼 피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피바다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피바다 속에서 멘탈이 붕괴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거기서 소련 공산주의가 혁명에 성공을 하고 그게 만들어낸 폐허 속에서 나치가 등장한 거거든요.